또 하나는 이제 그 동의를 얻을 때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안전진단이 그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이렇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진단이라는 그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사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접한 단지하고 이제 통합해서 재건축 그 진단이 가능한데, 요거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혀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세부 시행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그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입안을 결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그 공람한 지역, 이 두 가지 조건에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도 이제 신탁사 등과 협약 체결이 가능한데, 요거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도 신탁사 등과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부터 조합 설립까지 예전에는 차례대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이 단계를 다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좀 간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자 의결입니다. 조합총회라든가 할 때 예전에는 서면 방법으로만 가능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서면 방법 외에도 전자 투표까지 같이 이제 하는데, 전자 투표만으로는 안 되고요.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서면과 전자 투표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그 총회 방식도 예전에는 이제 직접 참석, 직참 비율이 있었는데, 이것도 온라인 총회도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위반 요청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이 세 가지를 각각 양식이 다르고 따로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받아도 다른 두 가지를 다 한 것처럼 한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이때 미리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으면 나머지 두 개 다 인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지를 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이 두 가지고 해서 내년 6월부터 이제 시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세부 지침은 따라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요 법에 근거해서 그 노후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금 다른데, 이제 재건축은 예전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재건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졌고, 지금은 재건축은 아파트를 아파트로 새로 갱신하는 행위만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행위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주택의 유형,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규모나 아니면 이제 우리 동네의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의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인 경우에 이것들을 가지고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재건축 사업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재건축이라고 부릅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제 절차 지금 많이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크게 이제 4가지 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계획에 대한 단계가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있고, 이거 이제 각자의 저희가 이제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배분하는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저희가 이제 준공하고 입주하고 해서 완료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조합 방식이냐, 뭐 신탁 방식이냐 하는 이제 정비 사업의 방식들을 선정하는 것들은 요 지금 이제 사업 시행 단계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 저희가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합 설립을
하게 되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뭐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이제 공공지원 제도들을 보면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을 그 한꺼번에 묶어서 조합 직접 설립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단계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까 이제 저희 그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신속한 추진이나 절차들을 조금 기간들을 단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제 많이 공공지원 제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각각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비례율 계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평형이나 것들을 분양받았을 때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자부담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조합이냐 신탁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의 그 소유자여서 저희 이제 밴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정해진 그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조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신탁 제도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뭐 요거는 그 단지의 상황이나 아니면 이제 뭐 조합의 형태 뭐 그다음에 뭐 주민들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조합 방식은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의 일반적인 형태들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저희가 썼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주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하고 아까 추진위 단계를 거쳐서 조합까지 오는 이제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면 조합이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도 하고 각종 필요한 저희 뭐 설계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뭐 샤시, 철거, 뭐 성면, 환경영향 평가 뭐 이런 용역들 계약에 대한 것들도 모두 하고 나중에 이제 이주비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 공사비 하실 때 그것들에 대한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합이 직접 서명해서 조합이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이제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각종 인허가나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조합이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방식들이고요. 이제 2016년에 도입된 신탁 방식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합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과 함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과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시공사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사실 적정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조금 이제 경험이 있는 신탁사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조금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법적인 취지를 가지고 도입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이 2016년에 도입이 됐고, 근데 이제 신탁 방식으로 하려면 요거는 신탁사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이게 사업 대행자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시행자로 신탁사를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탁사는 이제 저희 금융기관들이어서 요것들을 대행하고 사업 시행을 할 때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합이 하시면 직접 이제 계약을 하고 뭐 발품 팔고 이런 이제 교육이나 아니면 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신탁사가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조합이 일부 수수료를 지불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탁사가 이거를 관리하는 형태가 신탁 방식입니다. 네, 요 이제 신탁 사업을 하시려면 사실 그냥 뭐 조합장님 아니면 뭐 조합 대위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조합원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도 지정하실 수 있고 사업 대행자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저희가 여기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간단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소유주 75% 이상 아니면 이제 동별 소유주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그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대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 대행자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이제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소유자의 과반수 조합원의 동의를 받으시면 신탁사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계획하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나면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되는 절차 중에서 저희가 이제 요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 부분들이 이제로는 하나로 위탁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한테 넘어가는 방식이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조합원의 동의나 뭐 이런 것들, 아까 동의서 징구나 이런 것들이 전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고 했는데, 동의서 징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해서 저희가 이제 OS 요원을 쓰기도 하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들이 나와서 통반장님 아니면 뭐 조합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합의 결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행자가 대체 위탁자가 이제 위임받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네,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나면 각각의 아까 이제 저희 단계에서 관리처분하고 타공 분양 입주하는 이 단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행 단계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하고 신탁 방식 중에서 보면, 조합 방식은 소유자들이 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사 방식은 신탁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합이라고 하면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구역 내 토지, 건축물들의 소유자들이 설립하는 단체를 말하고 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들에 대한 게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합원은 재개발은 토지나 건축물 한쪽이 있으면 일단 조합원의 대상의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반드시 아파트에서 지분율이라고 하는 저희가 대지 지분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요거 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동의 여부에 따라서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저희가 이제 뭐 요 당시 안에들 보면 실제로는 저희가 권리가액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 실제로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고,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매도 청구를 해서 그 부분의 지분을 사서 조합의 이제 재산으로 귀속시켜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탁사는 금융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탁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운영하는 방식들인데, 이런 게 이제 신탁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탁사와 사업을 총괄 진행하는 것들을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신탁에 의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원이 직접 조합을 결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들이고, 신탁사는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조합은 저희 아까 이제 조합 설립 인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조합이 법인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신탁사는 아까 보면 저희가 이제 추진이 조합 이렇게 되는 부분을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위치,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조합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제 조합이 사업 시행자고요.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아까 대행자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두 가지 형태인데, 사업 시행자는 신탁사가 주체가 돼서 지금 이제 신탁사가 전체 책임을 지는 사항들이고, 사업 대행자는 시행자는 조합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것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위탁을 주는 것들 개념으로 해서 대행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신탁사에 신탁 의뢰를 하든지 모두 이제 주민의 동의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 요건으로 보면 조합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 동별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 요건들이 있고요. 신탁 방식은 지금 이제 시행자하고 아까 대행자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초기의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실제로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금이 초기에 나가야 되고, 조합을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저희 사업 시행비의 한 70%를 차지하는 시공사를 계약하고 시공 비용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조합 방식에서는 실제로 보면 소유주가 직접 조달하거나 정비업체가 대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에, 아까 그래서 제가 조합이 실제로 업무를 할 때 그 차입금, 저희 이제 그 대출받는 금액들에 대한 사인도 조합이 책임을 지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이제 신탁 방식은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들을 신탁사가 합니다. 신탁사들이 이제 보통 뭐 허그에 자기의 이제 신용
등급이나 평가 등급에 따라서 허그 자금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부에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하기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뭐 그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뭐 그러고 나면 저희가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데 조합 방식에서는 개발 이익을 조합에 환원해서 조합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이것들을 청산하는 절차로 똔똔해서 0으로 맞춰서 조합이 청산해서 터는 단계에 이제 그 돈을 조합원한테 이제 환원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탁사는 아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뭐 그 보통 뭐 이익 그냥 전체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한 1%에서 3%, 1%에서 4%, 뭐 2.2%에서 4.5% 뭐 이렇게 돼서 이게 원래 당시에는 조금 계약하기 나름의 상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작년 2023년 12월에 국토부가 요 이제 서울시하고 각 지자체 그다음에 조합의 의견들 뭐 이런 전문가의 의견들을 받아서 요 이제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그 개선하는 안들을 내놨고 그 부분들이 이제 시행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나면 저희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는 사실은 이제 뭐 시공사가 아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저희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전에 하는 절차여서 시공사를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지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가 이제 조합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대금이 다 들어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대출금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터는 작업들을 해서 분양 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신탁이 2016년에 그 새롭게 도입된 방식들인데 수수료에 대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그 거의 같은 사항들인데 조합은 지금 이제 소유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소유주들이 조합에서 이제 임원진들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나 뭐 계약상 이런 부분들을 조합이 직접 관리 운영하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단지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들에 있어서는 조합의 결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성공에 대한 것들이 주민 여러분의 공동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합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단지고 우리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권익이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신탁사는 신탁 방식들은 이제 뭐 신탁사들이 나름의 기존의 이제 다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방식, 뭐 설계자를 선정할 때 계약하는 방식, 그다음에 뭐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 방식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조합의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뭐 분양이 정말 잘 되고 분양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아서 하게 돼서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조합원들이 나눠서 귀속해서 나눠서 가지시는 부분들로 이제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이제 저희가 요것들 신탁사를 일부 선택하는 방식들에서의 이제 단점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조합원들이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단지 하나로 들어가면 뭐 2명, 5명, 10명, 20명 뭐 요렇게 정도의 조합원 분들이 아니십니다. 조합원이 사실 뭐 큰 단지로 가면 몇백에서 몇천 명 이런 이제 조합원들의 서로 생각하는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합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조합 방식을 쓰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신탁 방식을 쓰고 싶은 분들도 있고 요게 이제 비단 사업 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단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탈 건지 아닐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시공사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저희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추진할 때 정비계획 업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할 건지 굉장히 절차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합원이 의견 충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이제 조금 지연되고 늘어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서울시에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아마 추진위원장님이시거나 뭐 조합장님이시거나 임원들 분들이면 아마 정비사업 일러닝이나 뭐 정비사업 아카데미 같은 것들 해서 수료를 필수로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단계도 복잡하고 통계들을 보면 통상 저희가 조합이 그 뭐 관리처분 계획 아니면 뭐 정비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 적게는 한 53번, 변경을 하게 되면 뭐 100단위 뭐 이렇게 되는 계약서가 굉장히 많고 이것들이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계약 단계마다 적정한 업체를 설정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관리처분 계획할 때 이게 뭐 지금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권리가액이 부족하면 현금청산 대상자인 건지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요 이제 조합이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 대한 이제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사업자금들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금 하면 이제 조합이나 추진위원들 운영하시고 뭐 이런 것도 다 돈인데 보통은 지금 이제 그런 방식들을 이제 각자 가출해서 먼저 쓰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공지원제도에서 융자금 같은 것들을 차입해서 쓰시는 방식들로 해서 이제 단계로 돈이 투입될 때마다 사실 이제 누가 낼 건지 어떻게 이 자금을 조달할 건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투명성 부족이라고 하는 건 다소 이제 조금 모호한 개념인데 그 최근에 이제 저희 아마 신문 지상에 보면 정비사업 진행하실 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조합의 비리나 아니면 뭐 조합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투명하게 오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 보면 조합 설립이나 추진 설립할 때 공공변호사가 입회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기준이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사항들도 지원하고 있어서 이제 조합 방식이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부 이제 공공이 지원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에 관해서 시탁 방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추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나 이런 부분들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원의 전체 의견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신탁사가 이제 조금 정할 수 있는 나름의 여지들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 신탁사가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서 허그의 보증이나 금융사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자금에 대한 관리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신탁사가 나름의 지금 이제 어쨌든 요 사업이나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들의 이제 기존의 이제 노하우들을 쓰면서 공사비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분양 경비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는 당초 저희가 이제 뭐 시공사, 삼성, 현대, GS 뭐 이렇게 되는 시공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발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나 이율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협상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신탁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제 분양 수익의 한 1에서 한 4% 정도입니다. 이게 사실 단순히 이제 조금 작다고 치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규모에 따라서 몇백억의 수수료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탁사가 좀 주도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견 수렴이나 주민 의견이 다소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신탁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신탁사의 이제 뭐 수수료 문제나 아니면 신탁사가 그닥 또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돼서 조합에서 신탁사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종종. 그래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실제로는 조합원 동의 100%를 받아야 신탁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하면 이제 신탁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의 3, 80% 가까운 수치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동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사실 이제 뭐
몸이 바쁘셔서 요양원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 출근해서 바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올리고 80%의 동의라고 하는 것들을 받기가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지금 이제 단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사가 중간에 신탁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조합에서 뭐 동의율을 100%든 80%든 해서 신탁 계약을 해지했어도 신탁사는 수수료를 받는 대행기관이자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일한 기간에 대한 보수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신탁 계약을 뭐 한 6개월 하다가 해지했다고 하면 6개월 정도의 그 신탁에 대한 수수료나 이제 그 본인들이 투입한 노동력, 인건비, 그다음에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업 지연이나 폐지 후에라도 신탁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제 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이제 저희가 신탁이랑 조합제도에서 얘기되고 있는 장단점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절대적인 기준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조합이 진행을 하셔도 의견 수렴 빨리빨리 하시고 이제 의견 모아가지고 하시면 신탁사가 시행하는 것만큼 사실 절차나 기간 같은 거 단축하실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정비 사업이나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들에 대한 1 요건이 사실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간에 대한 것들, 기간 사이에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공급 자재 가격도 변동이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주민 의견을 하나로 단일해서 통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신탁 방식 진행 사업장들이 일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의사를 타진하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수수료나 이런 신탁사하고 주민 간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기존에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다양한 갈등이 발생해서 신탁 방식을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추세들이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한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인 걸 신탁 비용으로 상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단지에서 선택하는 방식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이게 이제 2016년에 도입이 돼서 한 7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준공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준공 사례가 없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사업 속도나 이런 것들이 과연 기대한 만큼 정말 빠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폐지할 때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요 제가 이제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요 신탁하고 방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아까 제가 사업 시행자가 있고 사업 대행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4년 올해 지금 이제 한 3월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소개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정비구역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12개, 재개발이 3개소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제 노원구의 상계주공 5단지하고 대명 아파트가 일단 이제 그 통계 당시에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대행자, 아까 이제 시행자는 넘겨서 하는 거고 사업 대행자는 조합은 시행자이고 대신에 이제 위탁해서 나머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탁사에 위탁하는 방식들인데 이 방식은 재건축이 5개소, 그다음에 재개발이 5개소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성북구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그 신탁 방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12월에 국토부가 신탁 방식들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조정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것들을 조사한 겁니다. 국내 신탁사가 한 총 6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신탁사가 한 6개소, 1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신탁사는 현재 6개사입니다. 무궁화 신탁, 하나, 뭐 KB 뭐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 각각의 이제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횟수하고 자산의 현황, 그다음에 그것들이 신탁사학이 이 정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들을 마련해서 실제로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 특화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신탁사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탁사가 아까 수수료도 높고 해지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주민 권익이나 이런 것들 보호에 대한 한계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2023년 이제 11월에 사실 개정이 된 사항이고 국토부가 12월에 지금 이제 이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개정 사항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들이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신탁사의 역할이나 책임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신탁사랑 그러니까 신탁 계획을 하시게 되면 표준계약서에 대한 사항들을 정리했고, 그다음에 시행 규정을 확정하고 신탁 방식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들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탁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신탁사는 실제로 구역 지정이 끝나고 나면 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구역 지정 이전에 신탁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깜깜이 짬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짬짬이해서 이제 그 뭐 조합의 집행부하고 아니면 예비추진위원회하고 뭐 미리 얘기를 해서 작업을 해주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이제 신탁사와 사업 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 확보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사를 공개 모집하는 것들에 대한 공로나 저희가 지금은 사실 이제 정비계획 용역업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부 다 그 나라장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들을 쓰시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개 모집하는 이런 이제 공로나 하는 절차들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들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신탁업자들이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토지등 소유자들에 대한 이제 통제나 관리 감독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렇게 이제 통제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기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기관에 신탁사에서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전담 인력을 파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주요 변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사 이전에는 사실 100% 동의를 해야 계약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하는 것들로 해서 동의에 대한 요건을 지금 이제 4분의 3 이상의 계약 해지에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지금 이제 신탁 계약하고 나서 2년 동안 시행사가 미지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보수가 저희가 이제 분양 전체 수익의 1에서 4%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좀 사실 분양 수수료나 이런 이제 신탁사 수수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을 확정하는 등에 대한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표준안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탁사 표준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기 안에 이제 이걸 정액제로 하는 방식, 그다음에 상한제에 캡을 씌우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준 안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저희가 이제 보통 이 금액들을 산정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뭐 대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느 경우에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단지인데 뭐 1억인데 어떤 단지는 3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정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나 뭐 이런 부분들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희가 기존에 조금 변경 사항들을 보면 신탁계약 해지는 아까 전원에서 4분의 3으로 변경됐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이 원래 이제 신탁 등기 후에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거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담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표준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계약의 종료 시점이 저희가 신탁을 하면 이제 정산하는 완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완료 단계에 보면 준공 이전 뭐 이렇게 되는 이전 고시가 떨어지고 난 1년 이내에 이제만 그 신탁에 대한 종료를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율 방식이나 정액 방식,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상한액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했고요. 신탁사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조합이 아까 신탁사를 해지할 경우에는 100%였다가 지금 4분의 3인데 원래 신탁사는 본인이 떠나고 싶으면 그냥 사임할 수 있었는데 신탁사가 사임하는 조항들을 지금 이제 제도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시공사 선정이나 변경들 하면 원래는 요 신탁사가 시공사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주민이 요 변경에 대한 것들을 신청하는 것들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사실 뭐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 시공사의 브랜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이 시공사 선정을 추천하거나 변경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의 목적은 실제로는 신탁 방식이 정비 사업을 이제 안정화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이 큰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탁사가 역할이나 책임을 다해서 실제로 사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털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책임이나 의무 뭐 이런 부분들 해서 토지주나 저희가 조합의 그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 건설 사업 관리나 아니면 신탁사의 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신탁사가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권한이나 감독 뭐 이런 것들의 역할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정비 사업의 이제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